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지난주에 네네. 이번 주를 소개하면서 슈퍼위크가 될 것 같다 네네. 하셨잖아요. 슈퍼비지 엄청 바쁘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로 슈퍼위크라고 불릴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막 이렇게 얘기됐던 한미 관세 협상도 극적으로 타결이 됐고요. 그렇죠. 또 미중 정상회담에 오늘은 한중 정상회담까지 치러졌고 뭐 오늘 결과는 7개의 뭐 MOU 맺었다 막 이러면서 뉴스가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외교나 경제 분야 빅 이슈들이 엄청 많았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경주에 세계의 모든 시선이 쏠린 한 주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아요. 우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이런 얘기했어요.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도 교착 상태라고 했고, 맞아요. 또 김용범 정책실장도 에이펙 계기로 협상이 타결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발언들이 무색하게 음. 한미 감세 협상 타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느냐, 이게 관건이었던 거잖아요. 워낙 관심들이 많으셔서 내용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좀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냥 네. 팩트를 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이냐. 그렇죠.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거 다 현금 투자야. 3,500억 달러 다 현금으로 쏴 이렇게 요구를 했던 상황이고, 이번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게 3,500억 달러를 1,500억 달러하고 2,000억 달러로 두 개로 나눈다 이거고요. 1,500억 달러는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투자에 활용한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떼놓고. 네. 이건 이제 직접 현금을 투자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대출이나 보증, 선박펀드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막 덜어내서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투자하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조선업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투자한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안 할 부분이니까 네. 떼냅니다. 그리고 이제 2,000억 달러. 이게 이제 그러면 2,0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다 투자하느냐? 아니다.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 연간 최대 200억 달러 한도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한 10년 정도 분할해서 투자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연간 한도가 최대가 200억 달러니까 200억 달러 이하로 투자하게 되면 10년 넘게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이상 분할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게 현금 투자 이거였는데, 현금 투자의 부담을 상당히 줄여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간 최대 200억 달러 상환이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계산했을 때 네네. 1년에 27조 원 정도거든요. 이거를 근데 10년 동안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좀 부담이지 네.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200억 달러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우리 돈으로 27조, 28조 원 정도, 지금 환율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건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차피 해야 했던 상황이라면, 그리고 또 매년 미국에 대한 투자는 일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포함한다면 부담을 줄이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 협상단도 대미 투자 금액을 낮추는 것보다는 이거는 낮추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 네. 같고요. 현금 투자가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우리의 결정권하고 목소리가 반영되게 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이번 협상 결과가 매우 선방했다 또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네. 건 우리도 이제 투자할 때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투자협의위원회, 뭐 투자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네. 러트닉 상무장관이 여기 회장을 맡게 되는데, 미국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합리성 차원에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아직 투자처가 확정된 건 아닌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지금 딴소리가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협상 타결 하루 만에 SNS에다가 알래스카 LNG나 AI 양자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뭐 이런 글도 올렸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는 관세 협의에 빠져 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완전 100% 개방이다. 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가 얘기한 것과 조금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해석을 해보면 투자처를 이제 뭐 콕 집어서 뭐 알래스카 LNG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것은 미국은 여기에 한국의 투자금을 쓰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읽고 있고요.
우리 정부는 지금 AI라든지 바이오 또는 2차 전지 이런 곳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산업하고 연관성이 높은 데 투자해야 우리도 나중에 수익도 내고 우리 기업들의 뭐 성장이나 이런 것도 도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입장차가 다른 건데 앞서도 투자위원회가 있고 우리가 사업적인 합리성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그 안에서 조절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만약에 알래스카 LNG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LNG나 뭐 이런 것 뭐 관련해서 전혀 산업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부분은 이번 합의에 빠졌다. 이거는 뭐 팩트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상호관세가 아니라 품목관세 적용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철강하고 반도체는 이번 협의 대상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대만 등에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받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대만하고 아직 미국이 이 분야를 확정을 못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러트닉 장관이 말한 게 뭐 사실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불리하게 반도체가 될 것이냐? 그건 또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그 발언도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그 농산물 얘기는 100% 시장 개방됐다. 이거 가지고 국내에는 좀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미국도 그렇고요. 시장 네. 개방이 가장 민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걸 지렛대로 좀 활용한 것 같고 우리도 이걸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합의하고 난 이후에 한국은 100% 시장 개방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소고기나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된 얘기로 우리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99% 이상 농산물 시장이 개방됐다. 우리 정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식량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식량 자급률 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만의 약간의 규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정부는 사실상 99% 이상 개방된 시장은 완전 개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거를 미국은 그렇게 표현한 거다. 그렇게 해야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본인들도 어떤 걸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할 때 연간 한도 200억 네. 달러도 외환 보유고에서 안 쓰고 다른 방법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걸까요? 정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그 총재가 나와서 이런 질문을 받았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대미 투자를 현금으로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냐 이 질문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가 200억 달러 수준은 감내할 만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10년간 우리가 200억 달러 한도로 해서 투자한다는 거는 그런 것들을 고려한 설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근데 정부가 이제 이 200억 달러도 외환 보유고를 손대지 않는다라는 원칙 하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금고에서 돈 뺏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돈을 우리 금고에서 안 빼면 어떻게 줘? 라고 질문을 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우리가 금고에 그냥 넣어놓고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우리가 가진 자산을 은행이나 이런 데 맡겨서 이자를 받는 것처럼 국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금보유한 것도 우리는 지금 영란은행에 우리나라 금보유를 다 맡겨놓고 있습니다. 네. 실물금이 영국의 영란은행에 있어요. 그러면 그 금을 영란은행이 여기저기다 빌려주고 하면서 돈을 받습니다. 이걸로 우리는 수익을 조금 올리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외환보유고도 연간 운용수익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보통 운용수익이 150억 달러 내외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200억 달러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야 되면 네. 이 외환보유고의 운용수익인 150억 달러를 활용하고 나머지 한 50억 달러는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이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해서 이 50억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통화스와프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네. 말이 많았는데 우리 환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이건 안 된 건가요? 협상 타결 이후에 이런저런 뒷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네. 대규모 현금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미국에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일종의 협상을 위한 뭐 하나의 수단 뭐 이렇게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현금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외환 시장의 위험성이 이렇게 크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거 없으면 우리 못해라는 식으로 계속 미국에 어필을 했던 것이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외환 시장의 문제를 그러면서 미국도 조금 인지를 했고 이게 공감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연준이 안 된다 그러고 재무부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외화 안정 기금을 활용한 통화 스와프도 규모상으로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분할 투자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먹힌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받으면 좋고 안 되면 분할로 투자하기 위한 하나의 협상의 수단으로 우리 협상팀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이 이야기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젠슨 황 CEO도 큰 이슈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들어오자마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을 만나서 우린 깐부잖아 하셨잖아요.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GPU 26만 장을 우리나라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이런 말 했어요. 한국 국민에게 아주 기쁜 소식, 선물을 주겠다. 네. 산타처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죠? 네, 선물은 아니죠. 선물은 공짜로 줘야 선물인데 그쵸.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 거니까. 기쁜 소식. 그래서 이제 이걸 약간 비판하시는 분들은 네. 결국엔 와서 자기 장사하고 간 거야. 26만 장 한국에 팔고 갔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엔비디아의 이 GPU가 웃돈을 주고 산다 그래도 사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선물이란 표현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26만 장,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 좀 짜증나긴 하죠. 엔비디아가 자신의 물건 팔고 가면서 너네한테 선물 준 거야라는 표현을 한 것. 근데 그게 사실 엔비디아의 요즘 실적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영업이익이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뭐 10,000원짜리를 팔면 6,000원은 이익으로 챙겨간다는 거니까 그 정도로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없어서 못 구하는 거 26만 장 구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26만 장이 저도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이 비교를 하면 확실히 알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은 이 GPU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GPU 개수가 약 4만 장 정도라고 해요. 이게 민간과 정부를 모두 합쳐서거든요. 네. 이 GPU 보유량으로 그 나라의 AI 파워하고 성장성을 지금 점검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경쟁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걸 국가별로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든데 어제 이제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 이 하정우 수석의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면 미국이 지금 GPU를 2천만 장 정도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은 미국과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10배 정도 작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최대한 한 200만 장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 다음 국가들이 20만 장에서 30만 장 정도 보유한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금 현재 한 4만 장 정도 가지고 있고 26만 장을 확보하면 30만 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국제 경쟁력으로 봤을 때 3위권 정도에 든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1, 2위랑도 격차가 크고 또 2, 3위도 생각보다 많이 벌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아예 선두에 나가서 가고 있고 중국은 못 쫓아오게 그래서 미국이 이 GPU 중국에 못 팔게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3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향후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이제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GPU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또는 뭐 현대차 이런 데하고 앞으로 엔비디아가 어떤 관계로 해내느냐 관련 부품도 줄 테고 이걸 활용해서 뭔가를 또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어떻게 커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앞으로 이들 기업이 활동하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의 선물인지 기쁜 소식인지 이 소식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